최근 북미 지역에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역대급 한파에 약 1억 명에 달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한파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미 중부 전체가 영하 47도 밑으로 내려갈 정도로 강추위가 불어닥쳐 인명피해까지 속출하며 미 전역의 비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이상기후로 인해 주가 차트가 실시간으로 박살나고 있는 기업이 있으니 바로 세계 1위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혹한으로 인해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20에서 40%까지 감소하며 출퇴근 중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멈춰버리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충전하려고 해도 충전 시간이 평소의 2~3배 이상 들어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는 대기 중인 차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가 기온이 낮을 때 에너지 저장 성능이 떨어지기에 발생한 일인데요. 특히 테슬라가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LFP 배터리를 채택했다가 3원계 배터리보다 기온이 낮을 때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주가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올겨울이 지나면 테슬라 차를 팔아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이번 사태로 주가에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미국에서 차가 멈췄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으며 그닥 변동 없는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전기차 업체가 있으니 지난해 태풍처럼 등장해 순식간에 세계 3위의 자동차 업체로 등극하며 제2의 현대차라고 불리던 베트남의 전기차 기업 빈페스트입니다. 그렇다면 빈페스트의 전기차는 추위에 잘 대비되어 있어서 테슬라와 다르게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도 잘 굴러간 것일까요? 겨울에도 영상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드문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차가 그럴 리는 없겠죠. 빈페스트가 이번 사태에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은 이유는 미국에 팔린 빈페스트 차가 거의 없었고 주가가 이미 더 이상 내려가기도 힘들 정도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빈그룹에서 설립한 전기차 제조업체 빈페스트는 지난해 8월 나스닥의 혜성처럼 등장해 상장 첫날 시가총액이 850억 달러, 하나로 약 114조 1125억 원을 돌파하며 돌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대 기아를 단숨에 제치고 테슬라, 도요타에 이은 세계 3위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등극했죠. 현대와 기아를 합친 시총이 약 64조 원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올라간 만큼 추락하는 속도도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82달러를 찍었던 주가는 현재 6달러 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137억 달러로 추락해버렸죠. 사실 이는 예고된 추락이었는데요. 신생 자동차 업체로 베트남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등장한 빈페스트이지만 상장한 시점에 제대로 된 전기차 생산 능력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폭등한 것은 빈그룹에서 전체 주식의 99%를 보유하고 있어 유통 수급 제한으로 벌어진 이상 현상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게다가 야심차게 출시한 전기차들은 베트남에서만 팔리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진출을 시도했었지만 자동차 전문가들의 냉혹한 평가를 받으며 완벽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빈페스트의 SUV 전기차 모델 VF8이 안전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999대의 차량을 리콜하기도 했었죠. 거품이 완전히 꺼져버린 빈페스트에 대해 미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 잘롬닉에서는 이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 빈페스트의 VF8은 미국 시장에 출시될 준비가 된 차량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9일에는 빈페스트의 2024년 계획에는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며 비꼬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죠. 베트남에 직접 초청받아 빈페스트 차량을 직접 시승하러 갔었던 자동차 기자 케빈 윌리엄스는 이 차는 준비가 안 됐다고 평가했는데요.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차량이었고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외관, 누락된 부품, 이상한 재료로 가득 차 있었다. 빈페스트 관계자는 이 차량이 350마력이라고 말했지만 그 절반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승차감과 핸들링은 더욱 끔찍했다. 베트남의 고속도로는 훌륭했지만 차량이 끊임없이 위아래로 흔들렸고 유리처럼 매끄러운 도로 위에서도 스프링 위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튀었다. 빈페스트 관계자의 미소를 보고 이들이 진심으로 이런 차량으로 기존 자동차 업체들과 경쟁할 생각이란 걸 깨달았고 이런 미완성 차를 타기 위해 8,000마일을 날아와 4시간을 낭비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또 다른 미국의 자동차 매거진 로드앤트랙에서도 지금껏 리뷰했던 모든 차들 중에서 최악의 주행감과 핸들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드앤트랙의 맥호건은 90분 동안 운전하며 이 5,600파운드짜리 SUV는 한순간도 흔들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차멀미를 하게 되었다. 고 덧붙였습니다. 모터 트렌드의 스캇 에반스는 자동차 전반에 걸쳐 일관성이 없고 품질이 열악하다며 특히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는 단순한 움직임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이야기했죠. 계속되는 처참한 평가의 빈페스트는 상당히 공산당스러운 해결책을 꺼내들었는데요.
바로 공권력의 힘을 빌려 비판하는 이들의 입을 다물게 만든 것입니다. 지난 5일 잘롬닉에서는 만약 당신이 베트남에 살고 있고 빈페스트를 지속적으로 비판한다면 경찰의 방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베트남의 인플루언서인 소니트라는 빈페스트에 대한 비판적인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호치민 경찰에 체포되어 나흘에 거쳐 35시간에 달하는 가혹한 신문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45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트란 반 호앙은 자신이 산 빈페스트 차량의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영상을 올렸었다가 빈페스트로부터 고발당했고 결국 영상을 삭제해야 했었죠. 이처럼 미완성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전기차를 대표 모델로 내놓고 비판하는 여론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이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베트남에서나 먹히는 방식입니다. 빈페스트의 실체가 알려지며 베트남을 제외한 여러 국가에서 기업 이미지가 추락했고 판매량 역시 바닥을 찍었는데요. 앞서 언급된 999대 리콜 사태에서도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물량이 200대에 불과해 불행 중 다행으로 리콜이 매우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판매된 소수 물량마저도 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이 애향심으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자체적인 기술력 없이 전기차 시장에 도전했기에 당연한 말로기도 했는데요. 빈페스트가 이전에 전기차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었고 베트남이 첨단 공학이 뛰어난 국가도 아니었기에 빈페스트에서 판매한 전기차들은 그저 빈페스트에서 조립만 했을 뿐 부품들은 모두 외부 업체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로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죠. 결국 0에서 100을 만들기 위해 빈페스트가 찾은 방법은 이번에도 중국과 비슷했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기술과 인재를 훔쳐오는 것이었습니다. 빈페스트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술자들에게 은밀하게 접촉하고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업계의 부장급 이상 기술자들에게 빈페스트임을 밝히지 않은 은밀한 이직 제안 메일들이 전해졌다고 하죠. 중국에서 삼성 반도체 기술자들을 빼돌릴 때 썼던 방식을 그대로 답보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거액을 받고 중국으로 넘어간 선배 기술자들이 기술과 노하우만 빨아먹히고 버려지고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는 걸 숱하게 봐왔었기에 빈페스트의 영입 노력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기술을 빼내려던 시도마저 실패로 돌아갔고 현재 빈페스트에는 새로운 전기차를 내놓을 개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누구보다 냉정하기에 빈페스트의 거품은 순식간에 꺼지며 현재 5달러 선이 붕괴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여론을 통제하려 해도 베트남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에 빈페스트가 아무것도 빈수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빈페스트 대신 빈펫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여기서 은베트남어로 허풍 떨다라는 뜻으로 아무것도 없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라고 허풍 떨고 있는 빈페스트의 실상을 꼬집은 별명이죠. 베트남에선 최대 자동차 기업이라고 거들먹거리는 빈페스트이지만 현재 베트남 자동차 점유율의 5%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지난해 현대는 도요타를 제치고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 1위를 차지했고 동남아에서 현대 기아차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곳이 바로 베트남 시장입니다. 그래도 지난 4월에는 빈페스트의 전기차 VF234 모델이 3,987대가 팔리며 단일 차종 기준 판매량 1위에 올랐다고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 실상을 알고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대부분의 VF234 차량은 베트남의 신생 택시회 GSM에 팔렸는데 이 GSM은 빈페스트의 모 회사 빈그룹에서 새로 만든 회사였습니다. 즉, 자회사의 물량을 돌려 판매량 1위를 달성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GSM은 택시 10만 대 규모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물량을 전부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빈페스트가 1년 동안 베트남 차량 판매량 1위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제살 깎아먹기로 베트남 최대 그룹의 붕괴로 이어지며 결국 베트남 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현재 GSM의 실적도 그닥 좋지 못해 구입한 전기차들을 제대로 굴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전기차 무덤처럼 빈페스트에서 출고한 GSM 전기 택시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늘어서 먼지만 쌓이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 좋은 의미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밟았던 수순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빈페스트가 반짝 주목이라도 수 있었던 것은 맨손으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만들어냈던 한국처럼 베트남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 제2의 현대 기아차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3위의 현대 기아는 결코 쉽게 넘볼 수 있는 만만한 기업이 아닙니다.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의 이호근 교수는 현대차가 글로벌 강자로 자리 잡기까지 5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며
이제 막 오토바이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는 동남아 모빌리티 시장에 투자하고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꿈꾸기보다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빈페스트.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베트남 경제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